네, 여러분. 항공객실 서비스 업무 기본 4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앞전 시간에서 부사무장의 역할까지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승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무장의 역할, 부사무장의 역할, 일반 승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항공기 구조에 대해서 그 필기가 잘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반 승무원들이 하는 역할, 그거를 다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전에 그 도에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필기가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일반 승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그림 같이 봤었죠. 네, 항공의 도에도 같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필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공기 단면에서 자른 도해도고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항공기를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 내가 항공기 쪽을 향해서 봤을 때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을요. L사이드라고 해요. 여기서 L은 left란 뜻이죠. L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여기. 그렇죠? 내가 항공기를 앞으로 사람이라고 간주했을 때 이렇게 놓고 사람이에요. 예, 보니까 왼쪽은 L 사이드, 레프트인 L 사이드. 오른쪽은 그렇죠. 뭘까요? right인 R 사이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에는요.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 공간들이 뭐가 있냐면 승객무원 좌석들이 있어요. 점프시트 있습니다. 승무원 좌석은 이제 우리 앞으로 점프시트라고 할 거예요. 점프시트는요. 어떤 의자를 얘기하냐면 접어졌다, 펼쳐졌다 하는 의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자, 내가 배정받은 나의 임무, DP가 배정한 나의 임무가 L쪽이다. L쪽이다. 그러니까 이쪽 L쪽이죠. 항공기를 가운데 이렇게 쫙 갈라서 요만큼 왼쪽에 있는 이만큼을 L 사이드. 음,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R 사이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L 사이드 승무원 하면 이거 왼쪽 승무원 얘기하는구나. 알사이드 승무원 하면 이거 오른쪽 승무원 얘기하는구나. 요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요 도해도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문에 앉는 승무원. 첫 번째 문이니까 1번이죠. 예, 1번 문 옆에 앉는 승무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왼쪽은 뭐라 그랬죠? 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L1. L1이라고 우리가 L1 승무원 하면은 L 사이드의 첫 번째 문 옆에 점프시트에 앉은 승무원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L2는 뭘까요? 그렇죠. L 사이드 두 번째 문 옆에 점프시트에 앉는 승무원. L3는 세 번째 문. L4는 네 번째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쪽 R 사이드 오른쪽에 첫 번째 문 옆을 뭐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문. 그렇습니다. R1. 두 번째는 R2. 세 번째는 R3. 네 번째는 R4.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앉아 있는 곳은 R4예요. 예, 그쵸? 그러면은 나는 어떤 쪽 손님들을 보통 케어하게 될까요? 그치? 가까운 쪽 손님이겠죠? 내가 앉은 점프시트 가까운 쪽 손님. 그러니까 나는 이쪽 존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자, 내가 L4다. 내가 L4에 앉는다. 그러면 나는 이쪽 존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듀티 어사이먼트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YCR이라고 써 있어요. YCR. 왜냐면은요. 여기서 나눠놨어요. 앞에를 A존,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거는 퍼스트 클래스 A존, 요거는 비즈니스 클래스 A존, 이코노미 클래스부터는 B존, 여기를 C존 이렇게 임의대로 나눠놨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C존이기 때문에 존 C이기 때문에 이코노미 클래스의 Y, 존 C존의 C, 나는 R 사이드이기 때문에 R. 그래서 내 듀티는 YC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코노미 클래스 제일 뒤쪽에 L 사이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코노미 클래스 C존의 L 사이드. 그래서 내 듀티는 YC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브리핑 시트에서 어떻게 써 있냐면은 자, YCL 이히라 이러면 나는 딱 도해들을 보고 내 듀티가 여기구나. 내가 맡은 임무가 여기구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내가 YBR이다. YBR이다. 송이형의 듀티는 YBR이다. 그러면은 어디를 뜻해야 될까?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이형의 듀티는 YBR이다. 그러면 이코노미 클래스 B존의 오른쪽인 R 사이드. 예. 요거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필기가 안 됐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도해도를 보고 우리가 듀티를 보는 법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일반석 승무원의 역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반 객실 승무원의 역할입니다. 자, 보실게요. 이제 여러분이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승무원들은 자기한테 배정된 담당 존이 있습니다. 예, 담당 구역이 있는데 그 담당 구역에서 완벽하게 일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서비스를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 안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이 안전 업무에는 승객이 좌석 벨트를 잘 매고 있는지, 그쵸? 내 존에 승객이 다칠 만한, 그쵸? 이 오버헤드빈, 오버헤드빈이 잘 닫혀 있는지, 오버헤드빈은 머리 위에 선반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내 존에 비상 장비와 보안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내가 맡은 점프시트의 도어는 잘 클로징 돼 있는지, 혹은 내 존에 뭐 난동 승객이나 지나친 만취 승객이나 이런 승객이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비스 업무, 내 존에 특별히 케어해야 할 손님이 있는지 혹은 내 존에 노약자가 있는지 내 존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존에 유아를 동반한 승객이 있는지 뭐 다양한 서비스 취약 손님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 존에 성인이 없이 그걸 비동반 소아라고 하거든요.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 비동반 소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부모님이나 보호자 없이 그냥 탑승하는 승객들이 있어요. 이런 손님이 있는지 혹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손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존 손님들을 잘 파악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서비스를 해주는 임무를 일반 객실 승무원들은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 비행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 존에 맡은 손님들은 완벽하게 제가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비행이 너무너무 무서운 너무너무 무서운 팀에 배속이 돼서 간 거예요. 우리 팀도 아니고.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 팀은 사무장님이 무서우니까 밑에 선배들도 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무서운 장거리 비행에 저를 포함한 완전 신입 승무원들이 제가 얘기했죠. 제가 회사를 갈 때는
너무 많은 승무원들을 뽑아서 신입 승무원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이코노미 클래스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내 좋은 승무원이 그러니까 그 담당이 이코노미 클래스 8명이 담당한다면 그중에 정말 한 5명은 제 동기였어요. 처음 비행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쵸. 그래서 저희가 엄청 좀 힘들게 비행을 했는데 그때 제 존에 할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 할머님이 한 분 계셔서 장거리 비행에 제가 그 할머니 서비스도 하고 중간에 간식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식사를 드릴 때가 되니까 그 손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선배님한테 선배님 손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번 더 체크해 보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바쁘니까 예,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내릴 때쯤 내 손님이 오셨어요. 그때 봤더니 저는 제 존밖에 신경을 못 쓰는데 다른 존에 동료가 있으셨더라고요. 가족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했다고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안 계셔서 너무 걱정했고 찾았는데 안 계셨다고 했더니 그 할머님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어이구 힘들지?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정말 핑 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잊을 수 없는 예, 경험이죠. 그래서 어, 그때 되게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선배님들, 다른 팀에 배속돼서 이렇게 힘들게 비행을 하는데 내 존에서 이 서비스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손님한테 오히려 위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입 승무원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존 손님들을 철저하게 케어한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슷한 얘기예요. 담당 존의 승객 지원 업무. 승객 지원 업무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승객한테 입국 서류를 나눠준다든지, 그쵸? 모든 나라는요, 들어갈 때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간다 그러면은 미국에 필요한 서류들을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손님한테 배포를 해준다든지, 혹은 잘 작성하지 못하는 손님들을 도와준다든지, 자, 영문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 중에서 잘 작성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인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작성한 서류를 저희가 좀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는 꼼꼼하게 체크하는 일도 담당 좀 승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지울게요. 기내방송 듀티를 부여받은 승무원은 추가적으로 기내방송 업무를 실시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은 제가 지금 2학년은 기내방송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내 방송을 승무원들이 하죠. 예를 들자면 손님 여러분, 이 비행기는 뭐 이런 것들 들으셨을 거예요. 제주까지 가는 대한항공 몇 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몇 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들을 일반 객실 승무원이 하고 있는데 일반 객실 승무원 중에서 방송 자격이 가장 높은 최상위 방송 자격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담당을 합니다. 예, 이 기내 방송은요, 아주 일반적인 방송을 뜻하고요. 어느 시점에 어느 방송을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탑승하실 때는 이륙전 방송을 실시하고요. 손님이 다 착석을 하시고 항공기 문을 닫고 우리가 출발을 할 때는 웰컴 방송, 승객 환영 방송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뭐 사무장님, 교수님 저는 아까 설명한 YCL인데 그러면은 YCL에 우리 존 승객을 지원 업무는 하지 않고 방송만 하나요? 아닙니다. 예, 이거는 엑스트라 업무예요. 예, 추가로 방송 업무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그 추가로 업무를 하는데 승무원들이 되게 이거 하기 싫어하겠어요. 제 일 다 하고 추가로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예, 예, 기내 방송에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방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기내 방송 자격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그 자격 여부에 따라서 진급이 결정되고,
그 인사고과라고 하죠. 인사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예,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업무들 일반 승무원이 실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자, RS 승무원인데요. 제가 듀티 어사이먼트 사무장님 부분 하면서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저널 스튜어디스죠. 지역 승무원입니다. 자, 우리 지금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간혹 보면은 이제 국내 항공사, 한국항공사죠. 한국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학생들이 국내 항공사에 들어가면 이 리저널 스튜어디스의 역할 혹은 리저널 스튜어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국, 타일랜드에 취항한다면 태국 승무원들이 리저널 스튜어디스가 되겠죠. 그래서 통역 업무를 하고요. 태국어 방송을 실시합니다. 예, 그다음에 몽고 승무원이 몽고 가는 노선에는 탑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몽고로 방송을 하고 해당 국가의 승객들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일반 객실 승무원의 업무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RS 승무원의 역할이 하나 더 있네요. 예, RS 승무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얘기는 했죠. 안내방송. 안내방송을 다 얘기는 했던 내용이에요. 예, 자국어로 실시를 한다. 예,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휘 개통과 상황 처리 보겠습니다. 자, 어, 군대는 아니죠. 군대는 아니지만 항공사 승무원들도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전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따라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휘 계통은 어떻게 되고 상황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요, 대신 안전에 관해서예요. 안전에 관해서. 자, 안전에 관해서입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사실 모든 책임은 정상적인 경우 기장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전에 관한 모든 보고는 객실 사무장은 기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객실 사무장은 기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체계는 객실 부사무장에서 객실 승무원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요. 캐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내에서 칵핏 조종석이 아니라 캐빈에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을 워싱턴에서 돌아올 때 일입니다. 자, 워싱턴에서 돌아올 때 일인데 앞쪽에서 제가 인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오시니까. 저는 그때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가 그 두 번째 존, 아까 우리가 본 도해도상에서는 B존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 서서 손님이 오시니까 원래 막내 승무원이 인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도와준다고 가서 손님한테 막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타시면서 저희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뭐라 그랬냐면 이 닭대가리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놀랐죠. 예, 닭대가리 나보고 한 얘기인가? 예, 저보고 한 얘기였어요. 예, 그러면서 처음 본 저에게 화를 막 내면서 뒤로 막 가시는 거예요. 예, 뒤로 막 가시더니 자기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손님 가시니까 막내랑 저랑 뭐야 닭대가리래 막 이러면서 예, 욕을 들어도 웃겨요. 예, 그래서 왜 우리 닭대가리지?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가리키면서 닭대가리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뒤를 한 바퀴 싹 돌아서 오시더니 기내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객실 밖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자, 모든 승객들은요.
객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번 탑승을 하면요. 객실 밖으로 나가려면 해당 편 직원이 따라 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손님이 탑승을 한 다음에 닭대가리 하고 뒤에 돌아가셔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한 바퀴 돌아오시면서 거기다가 폭발물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님은요, 한번 탔으면요, 내릴 수 없어요. 예, 내리시려면 피치 못해서 내리셔야 하는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잠깐 그 우리가 대기하던 곳에 짐을 놓고 내렸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승무원 한 명이 혹은 지상 직원이 거기 근처에 있던 지상 직원이 같이 모시고 나갔다가 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혼자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손님은 나가려고 했어요. 왜 나가려고 했냐면 이 손님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워싱턴 공항은 금연 공항이에요. 금연 공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죠. 아니, 그 누구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까 금단 증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 닭대가리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한 거죠. 화풀이를 하고. 자, 그때 우리가 강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손님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저는 그래서 그 해당 편 객실 부사무장님께 바로 보고를 했어요. 부사무장님, 저희 손님이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사무장님이 뒤쪽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케어하고 있다가 얼른 보고를 받으시고 바로 사무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사무장님은 당연히 뒤쪽 저희가 L2에서 인사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L2가 뭔지 알죠? L2 쪽으로 당연히 오셨죠. 그래서 사무장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손님이 막 화를 내면서 나가시려고 했어요. 나가셨어요, 결국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예,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나 나갈 거야 하면서 뛰쳐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손님이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자,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나가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랬고 나간다고 하면은 모든 승객들이 다 같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는 안전 점검을 다 하고 다시 손님은 탑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항공기는 딜레이 되게 돼 있죠. 늦어집니다. 그래서 객실 사무장님은 아, 이걸 어떡하지? 이 모든 손님이 다 내려야 할까? 굉장한 책임감이죠. 예, 이렇게 손님은 다 내렸다가 짐 검사를 다시 하고 다 타려면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이 딜레이가 될 텐데 우린 이때 기장님한테 이 안전에 대한 업무에 책임을 기장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기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기장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장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예, 기장님이 정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보아하니 이 손님은 금단 증상 때문에 그런데 과연 폭발물이 있을까? 나갔다 타려고 하시는 거 보면은 폭발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나갔다가 혼자 나갔다가 오는 건 안 되는데 안전안보상. 자, 이래서 이런 결정을 기장님이 하십니다. 예, 물론 상의를 하죠. 어떻게 할까요, 사무장님? 어떻게 할까요? 담당 승무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기장님이 하도록 돼 있고 단 최종 책임도 기장님이 하십니다. 예, 기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기장님이 모시고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모시고 가면서 계속 조마조마했겠죠. 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중간중간 그 손님 어떠시냐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지 계통은 요렇게, 요런 순서대로 객실 승무원부터 부사무장, 객실 사무장, 기장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줄게요. 기장에게 임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기장에게 임무 불능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자, 기장이 아니라 중간에 부기장이 들어갑니다. 부기장이 들어가서 부기장이 중간에 끼게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고 객실 사무장은 부기장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부기장이 기장 임무 수행은 불가능하지만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우엔 기장에게 보고를 할 거고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거는 기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예, 의사결정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부기장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 부기장이 이 안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부기장이 지게 되겠죠. 부기장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지휘계통과 상황 처리는 정상적인 경우 기장, 객실 사무장, 객실 부사무장, 객실 승무원 순, 임무가 불능한 경우에는 중간에 부기장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체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휘 계통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보고 체계는 반대로 객실 승무원부터 기장까지 이렇게 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꼭 제가 객실 승무원인데 객실 부사무장님 어디 안 계시고 보고를 못하는 상황인데 객실 사무장님한테 바로 보고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바로 객실 승무원이 객실 사무장한테 바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너무 급한 일이야. 나 빨리 이거 기장님한테 얘기해야겠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바로 기장님한테 보고를 해도 됩니다. 예. 그래도 보통은 객실 부사무장님 거치기도 하고 안 거치기도 하고요. 객실 사무장에서 기장의 순으로 그 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지휘권한과 책임인데요. 자, 그래서 지휘 기장은 안전 운항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어디까지도 되냐면요. 오늘 비행기가 엄청 많이 흔들리네. 이거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일까요? 혹은 안전에 대한 부분일까요? 네,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려서 카트가 손님한테 부딪힌다든지 객실에서 뜨거운 음료 등을 서비스하다가 손님한테 화상을 입힌다든지 이런 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자, 비행기가 만약 많이 흔들린다. 손님은 커피를 달라고 하시네. 기장님한테 기장님 뜨거운 음료 서비스해도 되겠습니까? 결정은 기장님이 하십니다. 예.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결정이죠. 이거는 사실 서비스가 아니라 그래서 책임도 기장님이 지십니다. 네, 그래서 손님이 그 기장님이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뜨거운 걸 서비스 하셨어. 근데 흔들렸어. 흔들려서 손님이 화상을 입었어. 기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모든 절대적인 결정도 하지만 결정도 하지만 책임도 기장님이 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장님이 안전 운항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객실 승무원은 기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 당연하겠죠. 사실 이런 결정권을 기장님이 가져가는 게 저는 굉장히 승무원한테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전에 대한 기장이 결정을 한다. 물론 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무장이 집니다. 예, 이거는 안전에 대한 거예요. 자, 다음. 아까 얘기했던 운항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기장한테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승객하고 관련된 서비스, 면세품 혹은 안전하고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항은 객실 사무장이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고 체계가 기장은 빠지죠. 보고 체계가 이 서비스에 대한 보고는 기장님한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항공기 도해도를 한번 A4지에다가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느 쪽이 L사이드고 R사이드인지 표시를 해보시고 점프싯은 어떻게 나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못 그리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L사이드, R사이드를 이해하고 있고 존을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퀴즈를 내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어떻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서술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번 두 번째 시간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예, 퀴즈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